요실금이 많습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근육량은 적은데 지방은 많은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근감소증 비만입니다. 노년기에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노년기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의 정의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이 정의는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1984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WHO는 어떤 식으로 노년기의 건강을 표현을 하고 있는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사망률이 어떤지, 이환율이 어떤지 이걸 가지고 건강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기능, 일상생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기능도 있고 수단적인 일상생활 기능도 있습니다. 이 일상생활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자기 주변의 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으면 배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옷을 갈아입고 걸어가고 그 다음에는 목욕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은 같은 동작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이와 같은 동작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 도움이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하나의 판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단적인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을 본다든지 그다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든지 금전관리를 한다든지 집안일을 한다든지 전화를 걸고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작, 기능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뇌졸중, 후유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생활 기능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태라면 이 사람은 건강하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이란 정의입니다. 노년기에 건강을 위협하는 폭병이 있을까요? 근감소증 비만이라는 이것이 아주 고령자의 특히 정년 퇴임 후에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하나의 요소라는 거다. 이것을 꼭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근육량의 감소에 따른 기능 저하, 이것이 근감소증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골다공증이 많고 낙상이 많고 골밀도가 저하되어 있기에 넘어지게 되면 골절 리스크가 높은 것이 근감소증입니다. 그러면 비만은 지방량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방량이 과다하게 축적을 되면 뇌혈관 질환, 특히 그 중에서도 당뇨병 많고 고지혈증 많고 고혈압 많고 그 다음에 무력관절염 많고 이와 같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근육량은 적은데 지방은 많은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근감소증 비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 여러 가지 문제점, 비만의 문제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근감소증 비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근감소증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나쁘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근감소증 비만하고 일반 비만하고 반드시 나누어서 건강 관련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감소증 비만과 낙상의 관련성은 어떤가요? 근감소증 비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감소증 비만의 가장 큰 특색 하나죠. 요실금이 많습니다. 근감소증 비만자의 한 60% 내지 70%는 요실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뇨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근감소증 비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근감소증 비만의 단순 비만과 비교했을 때 근감소증 비만의 낙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 비만은 한 13.6% 이 정도 되는데 근감소증 비만은 한 25%, 한 배 정도 낙상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감소증 비만이 특히
고령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감소증 비만을 예방하는 식단과 운동법이 있나요? 저는 이 건강감소증 비만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중재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만 핵심은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높이고 근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근육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좋습니다. 특히 아미노산, 루신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아미노산 섭취가 근육량을 늘리는데 특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력 향상 운동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하고 근력 향상 운동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감소증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력 향상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의 이 복합적인 것 그리고 영양으로서는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영양 섭취가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티에이징보다 위드에이징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안티에이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티에이징도 좋지만 저는 위드에이징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티에이징이나 여러분들 잘 아시면 항노화입니다. 노화에 대해서 대항해 나가죠. 노화를 극복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화, 연령에 따른 신체 기능의 저하라든지 퇴화를 같은 것을 하나의 질병처럼 취급을 해서 이것을 치료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항노화의 안티에이징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한다? 수명 연장이 목표입니다. 의술로 발달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이 안티에이징으로 인해서 과학의 의학의 힘을 빌려서 기대 수명이 늘어났을 때,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났을 때 건강 수명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활의 질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드에이징이라는 개념, 이와 같은 개념은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좀 많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노화를 시간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되어 나가는 이 노화를 자기 스스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수용을 하게 되면 내 상태가 앞으로 이와 같이 변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나가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자기다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그렇기 위해서는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위드 에이징 개념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